안녕하세요, 리치노마드입니다. 오늘 아침에 이 채널의 구독자가 9,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와, 이런 날이 올 줄은 사실 상상을 못 했거든요. 처음에 1,000명을 뭐 넘어서야 뭐가 어떻게 된다 그래서 1,000명을 모으기도 정말 힘들었었는데 1년 반 조금 넘으니까 지금 9,000명이 넘어섰습니다. 이 추세로 가다 보면 제 예상에는 8월 말이나 9월 초쯤에 10,000명을 넘어설 것 같은데요. 어마어마한 이 여러분들의 성원에 어쩔 줄을 모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열심히 하라는 말씀으로 듣고 더 정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 영상에서 오프라인 모임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라고 뭐 참석할 의향이 있으신 분 남겨주세요 했더니 댓글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여태까지 올린 영상 중에서 댓글 수가 가장 많았고요. 참석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것도 뭐 이제 지방 쪽에서도 기회가 있겠냐 뭐 이렇게 문의하시는 분도 많았고, 저는 이게 뭐 유튜브나 이런 뭐 지금 온라인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오프라인상에서 만나는 거에 대한 이 열기가 이렇게 뜨거울 줄은 예상을 못 했거든요. 사실 몇 명 안 오면 어떡하지 뭐 이랬었는데 이렇게 열기가 뜨겁다는 걸 확인을 했으니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한번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보다 먼저 일단 라이브로라도 좀 더 쌍방향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걸로 해보려고 하고요. 어저께 밤에 이제 미국 CPI가 발표가 됐습니다. 예상보다 더 물가가 낮은 수준으로 나와서 시장은 환호를 했죠. 어저께 미국 증시도 환호를 하고 우리나라 증시도 지금 환호를 했는데 이런 분위기라면은 7월 말 이번 달 말에 있을 FOMC에서 물론 한 번 정도의 금리 인상은 어떻게 보면 보험적인 성격으로 뭐 좀 올려가는 거는 확실한 것 같은데 이걸로 끝나지 않을까라고 하는 예상들이 훨씬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 결과에 따라서 주식시장의 방향이 명확해질 것 같고요. 일단 분위기상으로는 뭐 이번 한 번 금리 인상으로 끝나고 그 다음부터는 뭐 좀 한동안 머물러 있다가 뭐 올 연말이든 내년 초쯤에 금리 인하하는 쪽으로 방향이 틀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되면 또 주식이 어떻게 움직일 건지 뭐 이제 대응을 해야 되는 거니까요. 뭐 경기 침체다 뭐다 했었는데 주식 시장의 반응은 또 조금 다를 거거든요. 실물 경기하고는 이제 그런 부분 감안해서 대응하셔야 됩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뭐 구독자 어떤 분께서 이 일드맥스라는 곳의 ETF 지금 최근에 좀 핫해진 것 같은데 좀 한번 분석을 해봤으면 좋겠다 해서 한번 봤거든요. 근데 뭐 요즘 또 새로운 개념들의 커버드 콜 상품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커버드 콜 중에서도 이 수익률이 압도적인 그런 상품이 나와서 한번 살짝 훑어만 보려고 합니다. 일드맥스라는 ETF 곳에서 만든 ETF인데요. 뭐 이제 여태까지 우리가 봤던 것들은 나름 그래도 뭐 JP 모건이나 좀 뭐 찰스 슈왑이나 이렇게 좀 유명한 회사들이 했던 건데 여기는 사실은 그렇게 알려지지는 않은 회사입니다. 근데 지금 여기 보시면 OARK는 그 돈나머니로 유명한 아크 인베스트먼트에서 만든 이제 상품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건데 이것부터 시작하더니 테슬라, 애플, 뭐 엔비디아까지 기초자산으로 해서 상품이 나왔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수익률이 배당 수익률이 뭐 40%, 75%, 34%, 뭐 48% 이렇게 어마어마한 지금 배당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게 또 그 월배당이어서 사람들이 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돼 있길래 이런 구조가 나오는지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뭐 돈나머니는 저는 잘 모르겠어서 테슬라 뭐 핫한 종목이니까 테슬라를 기초자산으로 한 게 작년 11월에 나왔거든요. 이게 합성 커버드 콜 전략이라 그래서 실물 주식은 안 갖고 있고 이제 뭐 풋옵션과 뭐 콜옵션 뭐 이제 이런 것들을 매수하면서 이거를 이제 실물을 갖고 있는 것 같은 그런 효과를 내면서 이제 월 배당의 재원을 만들어내는 건데요. 보시면은 미국 국채 비중이 꽤 큽니다. 현금하고 이제 이런 것들로 어떻게 보면 약간 지급 보증을 할 수 있는 힘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콜옵션 매도로 하는데 지금 월 배당 숫자 보시면은 뭐 이제 1달러 가까이 최근에 가장 많이 나왔고요. 뭐 이런 거 이제 12개월 다 채웠다라고 계산하면 예상되는 게 75%다. 뭐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게 지금 테슬라가 주가 자체가 워낙 많이 올라서 사실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 올해 테슬라 주가가 워낙에 급등을 했기 때문에 ETF 수익률이 아무리 저렇게 그 배당이 많이 나온다고 해도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뭐 항상
이제 이 커버드 콜 방식에 대해서 조금 익숙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커버드 콜은 어쨌든 내가 살 수 있는 권리를 팔아버리는, 아파트 분양권을 팔아버리는 것 같은 효과가 있기 때문에 막 올라갈 때 못 따라가거든요. 이미 분양권을 팔아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좀 급등을 한 거에 비해서는, 물론 배당 수익률만 보면 75% 이럴 수 있지만, 아이, 그럴 거면 그냥 테슬라 사고 말았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드는 약간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이게 지금 애플도 똑같거든요. 애플도 마찬가지 방식으로 이제 올해 4월 달에 나왔는데, 애플도 같은 방식으로 해서 지금 배당 수익률이 35%가 됩니다. 뭐 이제 인제 배당 2번밖에 안 나왔기 때문에 얘는 뭐라고 좀 말하기가 더 어려운데요. 그나마 애플은 뭐 테슬라처럼 급등을 하는 형태가 아니고 꾸준히 올라오는 형태였기 때문에 그 갭은 그래도 지금 애플과의 뭐 이 APLI의 이 갭은 좀 상대적으로 좀 작기는 한데, 배당 수익률을 감안해도 사실은 그냥 애플 갖고 있는 게 훨씬 낫지 않았을까 하는 뭐 이제 그런 수준이긴 합니다. MBDY, 그러니까 이게 엔비디아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건데, 이건 올해 5월 달에 나왔거든요. 이것도 뭐 정말 최근에 나온 건데, 이것도 똑같은 방식이고요. 수익률은 48.6%입니다. 이것도 똑같이 합성 커버드 콜로 해서 이제 뭐 콜옵션 매도하고 뭐 풋옵션 매도하고 뭐 이런 걸로 이제 월배당의 재원을 만들어내는데, 엔비디아도 올해 또 급등을 했잖아요. 테슬라보다 더 날아갔으니까. 이제 이렇다 보니까 지금 이 차트가 왕창 벌어져 있는 걸 보실 텐데, 이 빨간색이 이제 엔비디아거든요. 뭐 차이가 워낙 벌어져 있으니 차라리 그냥 엔비디아 주식 들고 있는 게 훨씬 더 나았던 그런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또 콜옵션이 이렇게 이제 매도했을 때 수익이 커졌기 때문에 배당 수익이 높아졌는데, 이 얘기를 이 회사도 홈페이지 상에 해놨습니다. 이 시장 상황이 비정상적으로 유리해서 발생하는 이러한 분배율이 지속 가능하지 않을 수 있다. 물론 뭐 자기들은 노력은 하겠지만 이게 쉽지는 않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고요. 이러한 조건이 계속 존재하지 않을 수 있으며, 향후에도 이런 성과가 반복될 수 있다는 기대는 없어야 합니다. 단호하게. 뭐 이게 뭐 번역해놔서 조금 다를 수는 있지만 하여튼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이 커버드 콜의 상품, 커버드 콜 방식의 이제 상품이 배당 수익률을 계속 늘려 가려고 하면 기초자산의 가격이 서서히 올라가 줘야 됩니다. 뭐 아까 이제 애플처럼 좀 천천히 올라가 주면 거의 따라가면서 배당 수익률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아주 나이스한 상황인 거고요. 변동성이 클수록 좋고, 커버드 콜의 기한이 짧을수록 프리미엄이 더 커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드맥스 같은 경우는 다른 데는 뭐 커버드 콜을 뭐 1개월짜리 한다 그러면 자기는 일주일짜리로 뭐 해서 이렇게 그런 방식으로 수익률을 더 높게 낸다 뭐 이렇게 얘기는 하는데, 근데 이렇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지금 테슬라나 엔비디아처럼 주가가 급등한다 그러면은 사실 이 커버드 콜 상품을 살 필요가 없거든요. 물론 이제 예측하기가 어려우니까 뭐 그건 아무도 모르니까 그냥 나는 이걸 어느 정도 수익으로 확보할래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걸 갖고 가겠지만, 급격한 주가 상승이 예상된다면 이제 본주를 사는 게 낫죠. 아니면 뭐 레버리지 상품도 있잖아요. 뭐 테슬라 몇 배 레버리지 뭐 이런 상품들, 주가 상승이 예상된다 그러면 이제 그런 상품을 차라리 사버리는 게 맞는 거죠. 아니면 본주를 들고 있든지. 일단은 투자 시 고려해야 될 상황이 0.95% 수수료가 엄청 높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콜옵션, 풋옵션 막 매도했다가 뭐 이제 돈 내보내고 이런 복잡한 월배당에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사람 손을 많이 타다 보니까 수수료가 굉장히 세고요. 운용 기간이 짧고, 아까 보셨다시피 작년 뭐 11월 뭐 이렇게 상장된 거라서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 거래량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나마 이제 조금 나아지긴 했는데, 안정성과 매매 시 가격 변동성, 그리고 거래 용이성을 좀 고려를 해서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다음에 커버드 콜 수익에 따라서 배당 수익률이 변동폭이 굉장히 큽니다. 뭐 어떤 달은 1% 났다가 어떤 달은 2% 났다가 왔다 갔다 하니까, 이게 지속적으로 내가 계속 안정적으로 배당이 늘어나고 회사가 성장하고 이럴 거기 때문에 모으겠어 라는 전략은 사실 기대하기 조금 어렵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 감안하시고, 아니면 이제 본주는 본주대로 들고 가고 이걸 같이 들고 가면서 배당과 주가 상승을 같이 좀 갖고 갈 수 있는 뭐 바벨 전략이라고 표현하는데, 이제 그런 전략적인 투자를 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배당주 투자할 때 이제 지난번에도 제가 이 비슷한 영상 찍었었던 것 같은데, 배당 성장주를 살 것이냐 고배당주를 살 것이냐에 대한 고민들을 하시는데요. 본인의 상황에 따라서
지금 이제 뭐 배당금이 당장 더 중요한지 미래 현금 흐름이나 자산을 키우는 게 더 중요한지에 따라서 어떤 거를 사는지가 이제 뭐 비중을 어떻게 갖고 할지가 결정이 된다고 보거든요. 적절한 비중 조절이 필요하고요. 이제 아무래도 배당금이 중요하신 분들은 고배당주의 비중을 높게 갖고 가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뭐 배당 성장주의 비중을 높게 갖고 가고, 뭐 이제 이런 식으로 하는데, 모아가는 종목은 사실 배당의 안정성, 그러니까 지금 이 일드백스 같은 경우는 배당금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리고 배당금이 꾸준히 성장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이 좀 중요하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 감안해서 투자를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이제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좀 생기고, 특히나 지금 달러 가치도 막 떨어지고 이런 상황에서는 이 변동성을 잘 활용하시면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그렇지 않은 분들은 오히려 손해를 크게 볼 수 있는 상황이니까 잘 대응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도 옆에서 같이 돕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